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는 한마디 해야 되겠죠. Good afternoon. 그럼 Good afternoon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몇 달 만에 오는지 6월 11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바야흐로 8개월 만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런 자리가 있게 될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MOU 업무 협약 그 조인식이라고 할까요? 사이닝을 금방 한 20분 전에 총장실에서 했나요? 그렇게 했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사실 20여 년 전 우리 최재원 총장님이 MIT의 비지팅 스칼러 그 객원 교수라고 방문 교수로 오셨을 때 저는 하버드에 있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와서 또 전 교목으로서 채플린으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거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에 1년 동안을 열심히 참석했는데 그 부부가 근데 그것이 연고가 돼서 이렇게 20여 년 후에 제가 이 부산대학교에 와서 강연까지 하게 된다는 거.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른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저야말로 제가 몇 살인 것 같습니까? 제가 제 소개부터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최재원 총장님이 참 그 군대 시절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쫄병이셨는데 참 그때부터 그냥 이미 무슨 장군 같이 보이셔갖고 지나가면 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또 장군인 척하고 인사를 받고 그랬다는 그 좀 사기 비슷한 설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저보다도 한참 연배가 높으신 것 같지만 최초의 국립대학 정말 자랑스러운 부산대학이죠. PNU에 걸쳐서 5개월 후에 1946년도 10월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가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그 SNU에 우리 최 총장님은 저의 14년 후배가 되십니다. 이러니 제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일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난 50여 년 동안 대학생들 틈에서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는 뭐 이 양자 물리학을 동원시키지 않아도 퀀텀 미케닉스에 의하면 그렇게 뭐가 전달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은 기운이 이렇게 감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하면 좋겠는가. 근데 원래 저는 강연을 많이 다니지만은요, 제목 없이 그냥 합니다. 저희의 강연의 특징은 두서없음, 듣는 자들이 정리해야 됨. 이런 것이 제목이거든요. 근데 엉격거려 뭘 하나. 그래서 What do you see? 이걸 하면 참 호기심이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너무 쉬운 영어잖아요. 무엇을 보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일까요? 이제 그것을 같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는 것이 진짜로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할까? 왜 인간이 갈등이 있겠습니까? 부부도 또 부자지간도 모녀지간도 또 교수와 학생 사이도 또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도 다 같이 보는데 그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 있는 그 갈등의 요인들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보긴 보는데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야흐로 1969년 69학번이죠 제가.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 청운의 큰 뜻을 품고 18살짜리 대학교 1학년 소녀가 1969년도에 대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영어 교수께서 여자분이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군들 청운의 큰 뜻을 품고 이렇게 서울대학에 입학한 걸 축하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한 50대쯤 된 분이었는데 그 영어 교수께서 인생의 최대 비극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지? 죽음? 뭐지? 뭐 기껏해야 최대의 비극을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뭐 너도 나도 손들고 죽음입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분은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거기에서 사실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서로 개인적으로나 국가 간의 전쟁으로 모든 것이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리고도 합니다. 그래서 56년 전에 그 영어 교수님의 관점의 차이가 인생 최대의 비극이다 하는 것이 그때는 언뜻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난 56년을 살면서 정말 70여 평생을 사는 가운데 얼마나 그 말이 맞는 말인가 좀 거의 매일 겪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 관계에서 또 국가 간의 컨플릭트, 인간의 컨플릭트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참 겸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이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구나. 나이가 점점 들면서 지난 그 60년 가까이 그 교수님의 말이 새록새록 특별히 굉장한 갈등을 겪는 그런 일을 겪을 때 얼마나 관점의 차이가 인생 최대의 비극인가. 모든 인간관계를 해치고 갈라놓고 국가 간의 전쟁도 관점의 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잠깐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리고 여러분을 테스트하겠습니다. What do you see가 제목이니까 뭘 보고 계세요 지금?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그러니까 영어로는 피티겠죠. 불쌍히 여김, 긍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려서 안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그거죠. 이제 이것이 여러분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조각 여기에 나온 것과 뭐 비슷한 사이즈죠. 지금 스크린에 나온 이 사이즈 비슷하게 지금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보입니까? What do you see? 무엇을 보고 계시죠? 이걸 딱 봤을 때 주인공이 누군 것 같습니까? 살아있는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어요. 그리고 얼굴도 보이지, 그 데드 마스크,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죽어서 축 늘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주인공이 마리아 같으죠. 그래서 그 당시에 16세기에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젊을 때 27살인가요? 그때 거의 첫 작품 중에 하나죠. 뭐 천재니까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미켈란젤로, 너는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지. 그 어머니 마리아는 둘째인데 어떻게 그게 주인공을 마리아로 했는가. 그렇게 했을 때 미켈란젤로가 비웃었다고 하지요. 무슨 소리? What do you see? 넌 뭘 보느냐? 내가 보는 것이 다 맞냐? 그리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보고 비난하는 그런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What do you see?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나는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에어리얼 뷰, 조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bird's eye view.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내 작품을 드린 거지 너네들 보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마리아는 안 보이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투구를 썼는지 베일을 썼는지도 모르겠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문학작품이든 예술 조각이든 또 회화든 또 건물이든 무엇이든 또 소설을 보든지 시를 보든지 그 author, 그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봐야지 내 마음대로. 물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해해서 본 저자가 의도하지도 않은 대로 막 평론하고 그러는 세상이긴 합니다만 본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의도했던 대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인류의 속죄를 죄사함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는가. 인간을 얼마나 피했다 불쌍히 여기시는가. 마리아의 슬픔을 아들을 잃은 그 어미 마리아의 슬픔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이것이 나의 테마다. 이렇게 미켈란젤로 조각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눈높이 아까 그게 맞는 것 같다. 내 눈높이대로 보고 나는 세상을 그렇게 살고 난 아무 말도 안 듣고 조각가 저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 맘대로 해석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고 그렇게 사실 수도 있고 그래? 어떻게 내 눈높이에서 보니까 그랬는데 전혀 다르군. 그러니까 역시 미켈란젤로는 신심도 신앙심도 깊었지만 천재야. 어떻게 저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그 사람 말이 맞다. 그러면 나는 그 author, 조각가의 그 뜻에 맞춰서 이 작품을 감상하겠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이 보이고 그 테마가 이해가 되지요. 맞습니까?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이제 아까 거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거고요.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딱 보니까 누가 그렸겠습니까? 미켈란젤로 아니면은 다빈치겠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여러분 그 플로렌스, 피렌체, 로마에 그 플로렌스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미술관에 지금 걸려 있죠. 이 작품이 수태고지 한문으로 또 영어로는 annunciation, 이게 announce, 이게 알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고 그 동정녀 마리아. 이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거의 같은 시대에 다빈치가 조금 앞섰습니다만 동시대의 라이벌들이었죠.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가 또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저의 전공입니다. 제가 본래 식물학, 과학을 여기 한국에서 대학에서는 공부했지만 제가 미국 가서 다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사학위가 2개가 있는데요. 그 학사학위가 미술평론입니다. 미술평론가 미술사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산타크루즈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주 문외한은 아니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뭐가 이상합니까? 이 작품도 그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천재가 그렸는데 이 천재를 의심하고, 다빈치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과학자요 수학자요 하여간 그 옛날에 비행기 낙하산 별거를 다 디자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주 천재 중에 천재인데 그 천재를 무시하고
아주 웃음거리의 작품이었었죠. 아니 천재라며 과학자라며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가 그림을. 그 비난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What do you see?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딱 보니까 주인공이 마리아여야지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더 크고 더 중앙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 이게 뭐냐 도대체 누가 주인공이냐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과학자로서 원근법을 거의 최초로 도입했다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원근법이 하나도 안 맞는 모든 나무의 사이즈가 다 똑같고 먼 산도 그냥 너무 크고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른팔과 오른손과 왼팔과 마리아의 왼팔과 왼손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핸디캡도 아니고 뭐요 저게. 오른쪽이 더 크잖아요. 아니 어떻게 다빈치가 이렇게 그릴 수 이건 졸작을 넘어선 이건 뭔가 실수다. 이제 이렇게 비난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What do you see? 뭘 보느냐? 나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해도 되느냐? 다빈치는 이 작품을 의뢰받았을 때에 그 성당의 제단화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게 제단이라고 치면 예, 정면에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이 앉아서 보면 오른쪽 여기에다 붙이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사선으로 그 오른쪽에 행하도록 걸도록 의뢰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천재가 정확히 계산을 한 거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What do you see? 뭘 보고 계십니까? 지금 주인공이 누구죠? 마리아죠. 가브리엘 천사는 저 그냥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작게 보이고 예, 나무의 사이즈가 점점해서 가까운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죠? 저쪽으로 멀어지면서 산도 멀어지면서 예, 마리아의 양팔 손이 정확한 사이즈로 똑같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느 위치에 붙이느냐를 정확히 다빈치가 이 사선을 그 제단화의 오른쪽 그거를 계산했던 것이죠. What do you see? 그러면 와우 이제 이런 그 느낌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계산을 하면 저렇게 나올까요? 다빈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저 멀리 이제 산이 멀리 보이잖아요. 아까는 가까이 보였는데 그러니까 평면화처럼 보였는데 지금 3차원적으로 이렇게 깊이가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화폭이. 그래서 저 멀리 보는 산, 허옇구리한 그 산이 이런 걸 미술에서 소실점, 그러니까 영어로 vanishing point, 안 보이는 소실점으로부터 사선을 안 보이게 다 이렇게 그려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자신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겸손하게 되지요. 아, 내가 보는 게 이것이 맞다라고 내 의견이 맞다, 내 판단이 맞다 하고 막 주장하고 열 올리고 막 디베이트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 정답이 딱 나왔을 때 이제 겸손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관점이 다 옳은 게 아니구나. 작금의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같은 나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이견이 많은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은 차치하고라도 같은 나라 또 같은 지방 같은 대학 같은 집안 뭐 하여튼 둘만 모여도 둘이 어그리를 못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오늘 요점은 우리가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 좀 양보하고 좀 겸손하게 겸허하게 정말 내가 옳을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많은 갈등과 또 이 미움과 이런 것이 사그라들고 좀 더 현명한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로 고상하게 정말 양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저한테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참 감동이 좀 오죠? 한 감동이면 조금 이렇게 하셔. 뭐 박수까지 기대한 건 아니고요. 세 번째, What do you see? 뭘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거를 예술 작품이라고 갖고 왔습니까? 이런 판단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저게 뭔 거 같습니까? 피자 같기도 하고 뭐가 엉켜 있는데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그죠? 조금 짐작은 가지요. 짐작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저게 뭔 거 같습니까? 뭐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하여간 얽히고 설키고 지저분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짐작이 갈 것도 같고 안 갈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만 보면 비난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예술 작품이라고 이런 거를 피카소가 그렸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What do you see? 뭘 보고 계시죠? 예, 왕관이죠. 왕관에 수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판의 뒤는 여러분 수 다 여기 여자분들 수 다 놔 보셨죠? 이것은 유명한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라는 코리 텐붐, 그러니까는 유대인도 아닌데 네덜란드인인데 그 가족들이 텐붐가가 그 유대인을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같이 강제 수용소로 그 2차 대전 때 그 나치들이 끌고 가서,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그 가스실로 가게 됐나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놀랍게 사무착오로 코리 텐붐과 비슷한 이름이 살아나와야 되는데 코리 텐붐 이 소녀가 살아나오게 되는 거죠. 사무착오였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할머니가 80도 넘으셨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강제 수용소에서 다 죽어가는 거, 부모도 언니도 다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가장 어린 막내딸이었는데 그 다음은 자기 차례인데 항상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곧 죽을 거지만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이렇게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데 항상 희망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인생과 그 가족이 시계공들이었는데 좋은 일을 하다가 네덜란드인이 화란인이 유대인도 아닌데 다 일가가 몰락되고 몰살되는 이거, 어떻게 이런 부조리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으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온 일가가 네덜란드의 크리스찬 가족이었는데요. 완성품은 하늘나라에는 이미 완성품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갈지 이제 곧 죽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갖고 있다. 하늘나라에는 이미 나의 인생과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억울하게 좋은 일을 하다가 유대인도 아닌데 같이 죽어가는 이것이 이런 불의가 있지만 이 세상에 불의 부조리와 뭐가 뭔지 그림도 안 보이는 거지만 완성품은 하늘나라에 있고 난 그것을 바라보고 산다.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서 사무착오로 다른 사람 대신 풀려나와서 그 이후로 수십 년, 10여 년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희망에 대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외쳤던 할머니였죠.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사정도, 제가 우리나라 그러면 사실 제가 미국 시민이죠.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 된 지 50년인데 근데 저는 아직 우리나라 그러면 한국이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미국 국가는 끝까지 못 외워도 동해물과 백두산이는 4절까지 다 외우는 역시 우리나라는 제 속은 완전히 한국 사람인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이나 전 세계 실정이 지금 이런 것 같으잖아요. 실타래가 얽혀도 한참 얽혀갖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어디서 끊어야 되는 건지 얽혀서 모르지만은 희망은 항상 있습니다. 그 희망은 뭐냐면 이건 뒷면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뒷면만 바라보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가 술을 놓을 때 누가 이거를 걸어 놓으려고 놓습니까? 멀쩡하게 뒤에 저렇게 이걸 기억해 주시고 현재의 나 자신의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 우리 가족의 모습, 또 우리 어떤 모임에 하여튼 지금 속상한 일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근데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되고 What do you see? 이것만 바라보면 절망이고요. 누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앞뒤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수를 놓을 때 뒷면은 항상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수 놔보신 분 아시잖아요. 예, 이 세상은 항상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완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품, 아름다운 완성품을 향해서 여러분이 저도 언제 제가 일사후퇴 때 태어나서 제가 사산아로 태어나서 무덤에 묻히기 직전에 살아난 그 출생 비화를 갖고 있는 기적의 소녀인데요. 언제 만 74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술을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 74년 동안 우여곡절 많았고 미국에서만 51년을 살면서 소수민족으로 더블 마이너리티라고 하죠. 소수민족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에이시안 우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았지만 이런 수를 나가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항상 이런 완성품을 향해서 간다는 그 코리텐붐 여사의 그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엉킨다 할지라도 이것은 과정일 뿐이고 이게 완성품은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내 인생은 수놓아지고 있다.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은 정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지켜준 위대한 도시요. 부산이 없었다면 이북에서 피난 온 모든 분들이 어디에 정착을 했을까? 저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수년 전에 나온 그 영화를 제가 그때 마침 한국 방문 중에 그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영화관에서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이 6.25 그때 일사후퇴 출생으로서 한국이 이렇게 한국 전쟁, 그 저희 남편 때는 우리 볼킴 목사님은 미국 전체에 한국 참전 용사회의 군목이시고 저는 하버드 교목이고 영어로는 똑같이 저희가 채플린 카플인데요. 또 장진호의 또 그 군목이시고 그런데 결코 잊을 수 없는 6.25와 일사후퇴 그것을 국제시장이 보여주면서 이번에 6월 초에 제가 200여 명의 미국에서 미국 시민 학생들을 데리고 또 부산대학을 여기 방문하겠습니다. 와서 아카데믹 포럼도 특별히 AI에 관해서 제너러티브 AI 뭐 여러 가지 우리 메타라든가 구글 또 일하는 또 학자들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데리고 오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부산 하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대한민국이 부산을 더 알아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알아주나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최 총장님과 하버드에서 20여 년 전에 이렇게 인연이 맺어져서 부산과 저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연결이 된 것도 어떤 뜻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정의라든가 물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아직도 하버드에 있지요. 제가 직접 강의도 듣고 하버드에서 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뭐 깊이 들어갈 것도 없이 서울과 부산의 차이를 볼 때 참으로 부정의하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준 부산 이 포트, 여기서 안 지켜줬으면 어떻게 됐을까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그 도시인데,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서울과의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참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최 총장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대거로 저희들이 동부의 이 아이비리그 학생들을 비롯해서 또 제가 작년에 취임사를 할 때 엄격결에 그냥 우리 하버드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그거 제가 한 소리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다 제가 엄격결에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국악회에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됐고요. 그 부산대학과 동부의 우리 소위 명문대학들 학생들과 또 학자들과 서로 그 교류를 나누면서 피차에 도움이 되고, 저의 목적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부산대학을 부러워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의 저는 그게 좀 정의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이게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데, 부산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과연 살아남았을까? 여기에 모든 대학들도 다 2, 3년 동안 서울로 복귀해서 가기 전에 다 가교사가 다 여기 있었고, 모든 거를 2, 3년 동안 정전할 때까지 여기서 다 해준 건데 어떻게 서울만 그렇게 발전이 됐을까 하는 것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간 지 51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작년 이후로 제가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 대거로 현재까지 200명 제안을 했는데 230명이나 벌써 사인업을 해서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 300명 되게 생겼는데, 괜찮겠죠? 300명 데려와도.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저의 오늘 초점이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본 저자 의도대로 봐야 된다. 그럼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author 또는 sculptor, 나의 인생의 조각가, 나의 인생의 작가, 또 creator, 창조주는 누구인가? 내가 거기에 관점으로 그 나를 지은 그 어떤 그 분의 그 관점으로 나를 봐야지, 내가 내 눈높이대로 보는 것은 틀리다. 이제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를 하실 건지, 내가 나를 보는 내 눈높이대로 보는 내가 맞는 건지, 아니고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를 만든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눈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6월 초까지 꼭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